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키토제닉 70일차 그 영상에 바로 이어지는 영상인데 그 한국으로 귀환한 아는 동생이 한 메시지들에 관련된 거죠. 근데 키토제닉 영상에서 안 다룬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만 하는 게 아니라 간헐적 단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70일 동안 항상 정오 이후, 그러니까 12시 이후죠. 낮 12시 이후부터 저녁 6시 이후 사이에만 먹었어요. 예, 왜냐면은 그렇게 먹어야 편하더라고요, 속이. 잘 때도 그렇고. 사실 거의 저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정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진짜로 수면의 질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더 개선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아닐까? 먹는 것도 그렇고 그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수면의 질이 거의 뭐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게 확보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알아요. 일어나면 아 큰일인데 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일어나 보면은 어우 야 다르다 이럴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조절해 나가려고 음식을 넣고 빼고를 하면서 약간씩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내가 이걸 먹으면은 이런 반응이 오고 저걸 먹으면 저런 반응이 오고 이런 것들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정리를 해봤는데 물어봤어요. 시간 내서 운동도 하시나요? 네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해요. 뭐로 하냐면은 딱 이 두 가지만 하는데 이럴 수가 이게 왜 안 될까? 자, 그냥 하죠 뭐. 자, 1번 턱걸이. 제 바로 컴퓨터 옆에 턱걸이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턱걸이를 하고 제 바로 옆에 턱걸이 기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턱걸이를 해요. 아침마다 하는데 자세 다시 잡느라고 지금 원래는 한 4세트씩 했었고 항상 그다음에 뭐 도움 없이 그냥 아무것도 도움 없이 한 8개, 7개 요 정도로 7개, 8개로 시작해서 이제 힘 빠지면 7개 정도로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올라가고 하는데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자세 잡느라고 뭐지 풀업 바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로 아침마다 다 찍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보내주고 동생이 다 잡아주거든요 자세를.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게. 근데 어차피 할 거면은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시간 걸리는 거랑 상관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분 운동을 해요. 이거를 이제 모르겠네요. 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 나오려나? 나오네요. 전 이거를 하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3, 네, 이거 하면은 돼요. 저는 이거 하고 있어요. 네, 몸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고 그래서 턱걸이 한 6개씩 4세트 해요. 지금 자세 잡느라고 되게 신경 써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7분 운동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으로 조져야 하는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냐면은 돈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뭐가 있냐면은 시간 시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시간이거든요. 근데 운동으로 이거를 조지겠다는 얘기는 시간을 운동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운동에 쓰다 보면은 운동하는 시간에 더 들어갈 거라고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게 걱정이었어요. 운동할 때. 나 맨날 운동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안 쓰는 방법을 생각을 계속 해왔는데 그냥 그러니까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자산 이렇게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걸 자산이라고 한다는데 그거를 늘려야 되는 것처럼 운동을 안 해도 살이 빠지는 몸을 만들면 운동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쪽을 더 개발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왕창 먹고 운동으로 끝내겠어 하면은 더 먹고 운동 더 하고 더 먹고 운동 더 하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운동하는데 시간을 다 쓸 거잖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의 가치 때문에 저는 운동으로 방법을 찾는 건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안 써도 우리가 시간을 쓰면서 해야 되는 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몸 상태를 갖추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슬슬 결혼해야 쉽고 하나 싶고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뭐 해야 하나 싶다라는 거는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잖아요. 일단 제가 볼 때 이건 객관적인 거죠. 그리고 객관적이 아니라고 이 동생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객관적이 아니라 여기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요. 형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절대로 내 안 좋은 상태를 나와 함께하는 상대자가 해결해 주진 못해요. 오히려 내 안 좋은 상태가 전이 되고 그 전이 된 게 다시 반사되고 전이 반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서로 안 좋아져요. 저는 이게 안 좋아지는 걸 끝까지 가본 사람이라서 저는 이걸 알아요. 남 탓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가 자기 현재 상태를 남 탓 1도 없는 정말 자기가 완벽하게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먼저 가지고 나서 모든 게 잡히고 나서 상대를 만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받았어요, 진짜. 이혼 직전까지 갔었고, 직전이라는 게 그냥 그만해 이게 아니라 진짜 서류 다 거기까지 갔었고, 예, 모든 안 좋은 일은 다 일어났어요, 진짜. 결혼 생활에. 근데 그게 딱 하루의 깨달음으로 바뀌었어요. 이혼하기 직전에 썼던 편지 한 통을 아내 탓을 하려고 썼던 편지를 쓰다가 깨달은 게 있어서 그거를 전부 다 제 탓으로 바꿔봤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내는 잘못한 게 없구나. 그냥 서로 거울 역할을 해서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했던 거구나. 시작은 나였을 수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근데 아마 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그 어떤 누구를 만난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울증이 오기 때문에 누굴 만난다면은 그건 문제고 남 눈치이기 때문에 누굴 만난다고 해도 그것 또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결혼에서 가장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을 100% 사랑하는 능력. 자기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지 남한테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의 마음이 다시 다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해야 돼요. 너무너무 고마워야 돼요. 진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외부적인 자극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그냥 햇살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출 줄 알아야 되고. 네. 그런 게 오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에너지가 자기 몸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이 오는 것 같다고 말을 했네요. 외국에 있다 와서 맞아요. 네. 왜냐면은 모든 것은 가속도를 가져요. 근데 이 외국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가진 가속도가 있는데 그게 지금 끝난 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괴리감이 굉장히 커요. 전력으로 달려오던 과거부터 지금 한국에 돌아오기 직전까지의 시점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갔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그 이전에 자기가 살던 모습과 지금의 살던 모습, 지금의 살게 된 모습이 있는데 그 두 개 사이의 괴리가 어디서 오냐면은 그 당시에 내가 나인가, 지금의 내가 나인가, 그때 내가 나라면은 그렇다면은 지금의 나는 뭐지? 그런 것들이 무의식 영역에서 막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분명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자신이 그 오롯이 지금 현재의 자신과 완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때의 자신은 그렇게 빠르게 굴러가면서 자기 주변의 것들을 뭉쳐서 자기의 하나의 이고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고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고예요.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고와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고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고는 사업체의 사장으로서 모든 걸 관리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통솔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난데 지금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때의 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그냥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로 나인데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이전에 구르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막 굴러가다 탕 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랬어요. 유럽에서 주재원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전 삼성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수기 기준으로 6만 한 4,800대 정도 핸드폰을 조립하는 공장을 돌렸는데 제 밑에 한 300명 정도 있었고 거기 팀 리더부터 시작해서 매니저도 제가 다 다루고 했었으니까 상당히 일이 많았죠. 진짜 일을 많이 했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새벽 한 2, 3시 그렇게 퇴근하고 퇴근하면 한국 지사가 아니라 한국 본사에 업무 같은 거 막 그 물류 쪽 이쪽도 좀 봐주고 막 그러면서 되게 많이 바빴어요 진짜. 그러고 나서 쪽잠 자고 다시 출근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한국 돌아오고 나서 똑같은 걸 겪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혼란스러운 게 없는데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완벽한 정적과 고요 속에서 몸 안에서는 뭔가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그리고 나서 1년을 보냈어요. 그 상태로.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까먹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뭐 가장 싼 여가 활동은 게임이죠. 먹는 거나. 몸이 제대로 망가졌죠. 도타라는 게임을 했는데 스팀이라는 런처를 사용을 해서 하는데 이제 스팀이 기록을 해줘요. 너 게임 몇 시간 했어? 이걸 항상 보여주는데 안 보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뭐지? 싶어서 이렇게 하고 정신을 좀 차리려고 봤더니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시간 했는지 시간이 찍히는데 3,000시간 했더라고요. 1년 동안에 그 게임을. 왜냐면 그 게임이 제가 유럽 갔다 온 이후에 발매됐었으니까 스팀으로 다 때려 부셨어요. 그 자리에서 진짜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가 한 2016년 정도였을까요? 그리고 나서 또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를 만났고 또 모든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중국에서 했었고 많은 것들이 제 자신을 100%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었어요. 2015년도에 겪었던 일은 2016년도, 17년도까지 18, 19, 20이 돼도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제 안에 있는 그 나쁜 기운들을 투영하고 받고 주고받고를 계속해요. 주변 사람들이랑. 그게 공허함을 준다고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냥. 마주하세요. 돌파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본인보다 좋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사람이란 동물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영역은 엄청난 건데 저번에 2시간 40분 정도 전화를 하면서 무의식의 영역에서 나온 곳이 흑산도였어요. 흑산도 가고 싶다는 얘기를 전혀 맥락 없는 상태에서 했어요. 저는 사람 얘기를 되게 많이 잘 들어주는 편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사실 2시간 한 40분 정도를 말을 하면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한 1분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워밍업을 2시간 40분 한다고 봐도 돼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더라고요. 계속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뭔가 뜬금없는 뭔가가 튀어나와요. 그게 흑산도였어요. 여기 뭐가 있는지 나도 몰라요. 본인도 아마 모를 거예요. 여기 뭐가 있는지. 가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라고 한 거예요. 간 다음부터 시작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보면 늘 저의 행동 양상은 과거에 어떻게 이렇게 복사했지? 젖어 있더라고요. 그쵸? 바쁘면은 바쁜 사람은 현재를 살질 못해요. 못하고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데 놓친 현재는 그저 과거를 미래에 복붙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현재가 의식이에요. 의식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배워요. 사람은 계속 배워요. 뭔가 정보를 습득을 하고 하면서 과거에 있는 거를 계속 컨트롤 C, V 해서 똑같은 선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24개의 벽돌을 쌓을 수 있어요. 집을 짓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한 7개 정도는 잠으로 채워요. 그 벽돌을.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능력이 좋아서 이 벽돌을 중에 어떤 벽돌을 선택할 수 있냐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는 벽돌을 선택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을 완벽히 비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10분 정도 명상을 하는데 10분 정도 명상을 하면 한 5초 정도 그런 시기를 가질 수 있어요. 뭐든 다 알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와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뭔가랑 이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오고 생각이 흘러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좋은 거예요. 생각이 흘러 들어오는 거는 오히려 트릭 같은 걸로 진짜 좋은 생각이 머릿속에 흘러 들어와요. 근데 저는 그거를 메모하려고 명상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왜? 난 그거보다 내 자신을 더 향상시켜주고 증진시켜주는 그 5초가 더 중요하니까 떠나게 둬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것도 되게 좀 시간이 흘렀는데 처음엔 진짜 그 찰나 잠깐 그런 시기를 명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얻은 적은 있었죠.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진짜 원거리에서 슛을 쐈는데 쏘기 전에 이게 슛이 들어가서 골대에 정확히 야신사각에 가서 꽂히는 장면을 봤어요. 이미 봤어요. 본 장면이 일어났고 그 일치율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뭔지 설명은 안 되는데 아마도 산악을 타는 산악인들이 손가락 잃으면서도 정상에 올라가고 북면의 정상에 올라가고 마라토너들이 러너스 하이라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도박꾼들이 돈을 딸 때 희열을 느끼고 이런 것들 뭔가 일치율 내가 되는 순간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진짜로 명상을 하고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왜 마셔야 하는지 몰라서 술을 끊음. 끊었어요. 왜 마셔야 되는지 몰라서 술도 끊었고 담배를 왜 피워야 되는지 몰라서 담배도 끊었어요. 술도 정말 많이 좋아해서 일주일에 8번씩 먹고 그랬었는데 다 끊었어요. 담배도 진짜 빨간 거 하나 반씩 피고 막 그랬었는데 맨날 맨날 끊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었어요. 이거 왜 피지? 1950년도 때부터 약간 심리학 같은 게 막 공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본격적으로. 네, 원팅과 라이킹의 구분을 짓는데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원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면밀히 따져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몸이 정말 원한다는 건 알겠는데 좋아하진 않아요. 텁텁하고 그 냄새가 남한테 간다는 것도 싫고 술은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끊고 나서 술을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기회 비용이 아니라 기회 뭐라고 하죠? 비용이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을 보고 나니까 다시는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절대 없어요. 너무 달라요. 몸 컨디션이나 생각하는 개념이나 그러니까 뇌 반의 반쪽밖에 안 쓰는 기분이에요. 술을 먹고 나서 한 다음 날, 다다음 날까지.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어요라는 말을 했는데 영상 통화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좀 사람들이 기계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다는 것의 본질이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보고 얘기하고 서로 얼굴 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영상통화가 아닌 다른 걸로 해야 되는지 요즘 시대에 잘 모르겠어서 그냥 영상통화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가 이제 이런 문제들 다 해결되면은 보긴 볼 건데 당연하게도.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상통화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들 해요, 저한테. 아, 보고 싶어요. 뭐 외국 친구들도 그렇고. 그럼 전 바로 영상통화를 걸어요, 그냥. 보면 돼요. 이 영상 올리면서 바로 영상통화를 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뭐 단순해요. 삶은 진짜 단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리고 루틴을 말을 해주자면은 참 이렇게 산 지 1년 정도 됐는데 아침에 5시 일어나요. 5시 기상 하고 2번은 지금은 방탄커피 마시죠. 방탄커피. 3번은 오디오북 들으면서 방탄커피를 쭉 마셔요. 그다음 4번은 턱걸이 하면서 화면 녹화해요. 다 찍어요, 아침마다. 왜? 동생한테 보여주고 배워야 되니까. 턱걸이 하고 그다음에 뭐 하죠? 제가 또 그다음에 턱걸이 전에 이거 하지 참. 스트레칭 하고 저거 하고 그다음에 7분 운동 하고 찬물 샤워. 더 세세히 들어갔으면은 오디오북 들으면서 설거지해요. 다 치워놔요. 왜? 이거는 진짜 정말 배우면 좋은 건데 내가 여기서 어지른 다음에 다른 게 바빠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갔다가 오는 시간만큼의 시간이 더 소모되는 거잖아요. 5초가 됐든 7초가 됐든. 그럼 그건 손해예요. 지금 현재 당신한테는 이게 손해가 아닐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미래의 당신한테는 손해예요. 그것 미루지 마세요, 자꾸. 뭐 하나를 해도 완벽하게 하세요. 네. 그래서 설거지를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디오북 듣다가 설거지하고 뭐가 잘못됐는데? 그래. 오디오북 듣다가 설거지하고 아니야. 여기서 명상을 하죠.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북 듣고 뭐 잘못됐는데? 오디오북이 아니고 오디오북 맞아요. 오디오북을 듣고 이거를 왜 모른지 말을 해줄게요. 내가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이걸 그냥 모를 정도로 이미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 아침에 기계처럼. 진짜 명상하는 상태로 그냥 몸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침에.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가면은 운동복 세탁을 손빨래를 맨날 하는데 손빨래를 하기 위해서 최적의 상황을 디자인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 아침에 화장실에 갈 때 이미 저는 운동복이랑 옷걸이에 걸린 운동복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다가 옷을 개놓고 원래 입었던 옷을 개놓고 운동복을 입고 명상 뭐 방탄커피부터 다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욕실에 씻으러 이제 들어가면서 수건 이제 운동복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입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옷걸이가 안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저는 제 자신한테 얘기를 해요. 멀었네. 그러면서 왜? 그게 거기 없다는 거는 아직 내가 정한 루틴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아서 이게 자동화가 되지 않은 거니까. 그만큼 나는 이게 자동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의식을 거기다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의식이 사용이 안 될 때까지 계속 자동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들은 자동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5시 기상, 그 다음에 그 머릿속으로 이걸 굴려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방탄커피를 마시죠. 그쵸? 이걸 만들어서 마셔요. 그 다음에 오디오북이 먼저다. 오디오북을 듣는데 The Power of Now라는 에카툴레라는 분이 쓴 책이랑 그 다음에 MJ 드마코라는 분이 쓴 그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영어판으로 읽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독서 시간에는 한글판으로 그거를 타블렛으로 읽고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오디오북을 듣고 방탄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하죠. 그리고 아니지 여기에 설거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이 명상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죠. 또 오디오북이 들어가죠. 뭐 다시 듣는 거죠.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턱걸이 화면 녹화하고 그 다음에 7분 운동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복 손빨래 하고 그 다음에 찬물 샤워 하고 그 다음에 무게 재요. 몸무게 재고 그 다음에 찬물 샤워에도 나갈 준비 완료를 해요. 이게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되게 커요. 나갈 준비 완료하고 안 하고가. 그 다음 몸무게 재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이불 개요. 이불 정리. 이불 정리를 왜 이렇게 뒤에 늦게 하냐면은 아내가 저보다 늦게 일어나서 제가 샤워하고 나오면 아내는 일어나요. 그럼 아내는 화장실 가고 저는 나와요. 시간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불 정리하고 그때 그 다음에 하루 계획을 해요. 저는 이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과거와 미래 생각을 안 해요. 하루 계획하는 한 10에서 20분 정도 이때만 계획하고 이 제일 똑똑한 제 상태가 계획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일꾼으로서 살아요. 가끔 매니저 등급에서 뭔가 이렇게 틀을 바꿀 때도 있고 내지는 이제 가끔 가다가 막 인터넷이나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면은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프로 뭐냐? 슈퍼바이저 등급에서 이제 그거를 경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뭐 생각 안 하고 일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머릿속에 여러 명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은 프리랜서는 하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저는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서 배웠어요. 이런 점들을. 하루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다 접어두고 하루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안 해요. 독서를 해요. 그 다음에 독서를 한 30에서 35분 정도 해요. 요즘에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사는 건데 다른 게 뭐가 있나? 계획대로 살기. 네, 이렇게 살아요. 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그냥 생각 안 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게 자동화가 되면은 뭐가 좋냐면은 예를 들어 7분 운동 이거 있잖아요. 여기 가서 댓글을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여기서 바로 틀어지네. 자, 여기 가서 볼게요. 댓글을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여기 제가 쓴 댓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없지? 그 날짜를 봐야 되는데 댓글이 너무 많아서 안 나오겠네요, 아마도. 근데 이거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저는 근데 이거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한 2달 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은 이거 영상을 보면 알 거예요.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어떤 상태냐면은 몸은 운동을 하고 나는 그냥 멍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고요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하다 보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아지는 거예요. 군인들은 이걸 약간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계속되는 루틴으로 인해서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뭐 그렇습니다. 영상이 되게 길어졌는데 저는 그리고 제가 키토제닉에서 말했나 여기서 말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말했듯이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록을 하거든요. 지금 이거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안 나오나 또? 안 나오나 보네요. 어떻게 나오게 하지? 이렇게 나오되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 타이머가 가고 있죠. 1시간 9분째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저는 다 알아요. 그리고 모든 걸 기록을 해요. 근데 여기에 제가 붙는 이 행동이 가치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바빠요. 솔직히 할 일 많거든요. 진짜로 많거든요. 오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적어도 6시간 20분씩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완수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완수할 때마다 10분씩 계속 추가돼요. 그렇게 해서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아마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질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일하러 나가봐야 되는데 오늘 아마 자기 전까지 계속 일만 하다 자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나서 내가 이걸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럼 그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아예 필요 없어요. 세상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가장 최적의 상태로 일어났고 그거를 믿어야만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그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남 탓할 시간도 없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국민임대주택에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년 정도 아내랑. 근데 저번에는 지원을 했을 때 LH 쪽의 상담사가 뭐 하나를 잘못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불발이 났어요. 지금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 집이랑 딱히 등본상으로 분리는 안 해놨었거든요 원래. 근데 LH 측에서 그거 상관없다고 해서 그 서류 상관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부모님 집에 있는 걸로 해서 서류를 제출했더니 나중에 부모님 재산이 많아서 안 된다라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 번 일어났는데 또 그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등본을 아내를 이제 등본을 옮기다가 그러다가 아내를 주소지 이전을 저랑 같이 했는데 아내는 주소지는 체류지 이전은 됐는데 등본으로 이전이 안 된 거예요 전혀. 한국인은 그냥 그게 원래 되는 건데 외국인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르다는 거를 누가 알겠어요? 당연히 국가에서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되게 해놓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일하는 분이 이거 다르긴 다른데 양쪽 다예요? 아니면 한쪽만이에요? 어떤 걸 원해서 오신 거죠? 라고 물어보거나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사는 장소 확정 일자를 좀 늦게 받긴 했는데 어쨌건 그거 받으러 갔다 등본에 안 올라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서류 또 누락이 돼가지고 또 이게 날라갔거든요. 이번 것도. 아내는 막 속상해하다고 문자 막 보내고 했는데 그때 문자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있네요. 그래서 뭐 아내가 했던 말들은 여기다 남겨놓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설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들어갔죠. 약간 탓한 부분도 있습니다. bullshit 이러면서 LH를 전화를 하겠다 했고 failed 뭐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했고 there must be a good reason this happened. 그래서 일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끝난 건 끝난 거야.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이걸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게 일어난 이유를 찾는 거야. 이거는 다 왜 일어났냐면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어났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 그게 아니라면은 아 그거 이외에 우리가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는 이상 우린 지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하자. 기억하자. 그 우리가 하는 거는 just remember what we learned and be better learning from the mistakes whoever it was.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그건 중요치 않고 우리가 그냥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지만 생각을 하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난다. 우리는 배운다. 우리가 배울 때 다른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기분이 다운될 거야. 그만두자. 그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잊자. 시간 낭비하지 말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아무 것에도. 시간만큼 소중한 가치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낭비해서는 안 돼요. 계획하는 시간, 그리고 과거에서 배우는 시간, 회상하는 시간, 아침 20분 그 시간 제외하고는 과거나 미래에 살지 마세요. 그냥 현재만 사세요. 뭐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1시간 14분이 걸렸네요. 총.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